자, 부등식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우리 책에 구성해 놓게 돼 있죠. 자, 마지막 단원 진도를 좀 나가고 우리 책에 보면은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좀 가볍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 두 종류가 있어요. 저희 문제 그 필수 예제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근의 분리, 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렇게 가볍게 한 페이지로 적혀 있는데 거의 결과만 써 있어. 내용에 대한 지금 확인 과정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사실 좀 중요하고요. 뭐 일부 참고서에는 이게 그냥 교육과정 외로 빠졌다라는 식으로 써 있는데 사실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해당하는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얘는 사실 안 어려워요. 연립 2차 부등식이야. 자,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1차 부등식을 공부했죠? 그럼 어떻게 풀었었냐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해를 각각 찾은 다음에 두 식의 공통범위가 연립 1차 부등식의 해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수가 하나 올라갔다 뿐이지 공통범위 찾아가지고 해부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차수가 하나 늘어난 거에 불과해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자, 쓸 것도 딱히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식이 두 개 이상이 엮여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찾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공통범위 찾으면 돼요. 자, 그럼 바로 풀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식이 두 개가 묶여 있어야 되겠죠? 그냥 1차 부등식이 하나가 딱 이렇게 껴 있어요. 자,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의 해를 따로 구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위에 거는 해가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x 마이너스 8이랑 x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 자, 요거는 다 이렇게 되고 자, 아래 거는 그냥 3홀에 약분해서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자, 그럼 이 녀석의 해가 뭐냐면 쉬운 모양이네. 서희값이네. 0 만드는 건 마이너스 1하고 8이니까 자, 그냥 한 번 더 쓰자. 위에 있는 녀석의 해의 정체는 x가 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자, 8보다는 크고 1, 8보다는 작다. 이거가 되겠죠. 아래 거는 그냥 뭐 쓰자.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범위 찾으면 되는데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이 정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가 공통범위지. 그래서 그 녀석이 답이라고. 자, 별거 없어. 쉬워. 자, 몇 개만 더 해보자. 그냥 책에 이게 있어가지고 소개는 시켜드릴게. 자, 얘하고요. 자, 이번엔 차수가 둘 다 2차식인데요. 똑같습니다. 위에 거 아래 거에 각각의 해를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풀어보시면 얘가 위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되나라고 봤을 때 7 곱하기 5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7이 되고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건 7 곱하기 1인데 둘 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자,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하게 풀면 돼. 진짜 쉽습니다. 자, 쉬운 모양 반대니까 작은 숫자보다는 작거나 큰 숫자보다는 크다. 이게 답이겠죠. 아래에 있는 건 시험 모양이니까 뭐 사이값이네요. 하나도 안 어렵지? 그렇죠? 긴장감이라고는 1%도 없죠. 자,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누가 되냐? 5보다 크다고 7이니까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공통범위가 없죠. 얘랑만 찾아볼까?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공통범위가 되겠지. 자, 쉽다. 다음 번. 이건 지금 아마 이게 책에 있었던 건가? 헷갈린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형태였냐면 세 개의 식이 묶여있는 소위 말하는 A, B, C꼴 문제였어. 기억나니? 어떻게 풀었어요? A랑 B랑 식 하나 세우고 B랑 C랑 식 하나 세우고 이렇게 두 개를 연립 1차 부등식 형태로 만들어서 풀었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식 하나를 만들어서 풀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식 기준으로 쓰자. x의 제곱 플러스 x가 2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x의 제곱 플러스 x가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식 만들겠다. 자, 그러면 숫자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x 자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 자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2 곱하기 3이지 저희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거 풀면은 쉬운 모양 반대니까 작은 숫자보다는 작거나 큰 숫자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아래 거는 사이값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럼 공통범위 찾아야 되는데 자 요거는 좀 다르다 얘랑 잘 보시면 이거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 자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인데 뭐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겠지만 한번 해보자고. 자 위에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쯤 있겠죠? 네, 빵꾸네. 자 이렇게 될 거고 1보다 크다니까 1은 여기쯤 있겠지. 그러면 크다 하니까 자 빵꾸죠 빵꾸. 자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겠죠. 그럼 공통범위가 아까랑 다르게 왜요? 프린트 다 했는데요. 저 아빠 때문에요. 태우러 오셨어? 네? 태우러 오셨어? 아니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아빠가 오늘 좀 아파가지고. 가세요. 가. 잘 가. 가야지. 자, 합시다. 뭐 어떻게 돼요? 노란색 범위가 공통 범위가 알겠지? 말로 하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가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쓸 때 조심해야 돼. 얘 또는 얘라고 써야 된다. 한번 찍으면 안 돼요. 알겠죠? 또는 얘라고 써야 돼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혹시나 못 풀릴까봐 내가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풀면서 니네들한테 어느 누구보다 네 친구들보다 자신있게 풀어야 되는 식이 뭐가 있었어? 절대값을 포함된 식하고 가우스가 포함된 식은 자신있게 풀어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고.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지? 애들 진짜 못 풀어. 일단 절대값 있으면 짜증나. 풀기 싫거든. 그러니까 괜히 안 해. 못 풀어. 그냥 틀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절대값은 원칙이 절대값을 0 만드는 숫자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게 원칙이었는데 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요거죠? 요거. 그럼 어떻게 빨리 찾았어요?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안 붙인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었지. 자 혹시나 눈치를 못 챘을까봐 그것 때문에 써주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건 내가 따로 안 푼다. 왜냐면 이거랑 모양이 똑같아서. 왜 그런지 알겠냐? 마이너스 붙인 녀석보다는 크거나 같고 절대값 안에 있는 이 녀석이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럼 이 모양이 이 모양이지. 그 다음부터는 얘랑 똑같겠지. 알겠죠? 자, 이 책에 있는 예제입니다. 근데 그냥 얘기만 했어요. 얘는 안 푼 거야. 얘네가 풀어보세요, 집에서.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문제풀이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사실은. 자, 연립 2차 부등식인데요. 자, 이 녀석의 해가 이렇게 나왔어. 또는 자, 이게 해가 됐대. 그때 A랑 B를 한번 찾아봐 라고 했다. 자, 우리 아까 내가 여기다가 수직선, 자 여기 흔적이 좀 남아있다. 수직선이는 자 그래서 풀었던 요 문제를 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쨌든 위에 거랑 아래 거를 각각 풀어가지고 공통범위를 찾았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 답을 먼저 준 거야. 식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방정식 다음에 부등식을 공부한 주된 이유는 부등식의 해를 나타내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뭐랑 똑같은지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었다. 실근. 많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니네가 얻어야 되는 힌트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얘 답을 내면 어쨌든 쉬운 모양이고 최고차이에서 양수니까 답이 사이값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얘는 쉬운 모양 반대고 마찬가지로 최고차이에서 양수니까 답이
작은 숫자보다는 작고 큰 숫자보다는 크다 이렇게 답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표시한 두 녀석의 해에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아래에 있는 건 풀이가 되죠 사실. 이게 인수분해가 x-2하고 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사이값이 아니죠. 자, x가 2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지. 그러면 공통범위 나타내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봤더니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여기 있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여기 있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정말 원칙적인 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수직선을 그려. 내가 여기다가 그렸던 녀석을 또 그릴 거야.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다 탁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다 탁 그리고 얘는 답이 사이값으로 나온다 했잖아. 근데 그 녀석의 공통범위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위에 있는 녀석 파란색으로 표시했을 때 걔가 자 등호가 없으니까 빵꾸잖아요. 그럼 해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냐고. 위에 있는 녀석의 해 범위가. 그럼 그게 반드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야지만 공통범위로서 어디가 나타나? 요 범위하고 요 범위가 나타나겠지. 부등호 잘 봐봐. 한쪽에 등호가 없어. 일로 와봐. 이쪽에 등호 없죠? 얘는 오른쪽에 등호가 있고 오른쪽에 등호가 없죠? 왼쪽에 등호 있고 오른쪽에 등호 없죠? 정확하게 이 녀석의 해 모양이 나타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직선 그래서 원래는 분석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답을 내보고 다른 얘기를 하자. 그럼 반드시 여기에 비어있는 숫자가 1이 돼야 되겠지. 여기에는 3이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비어있는 숫자 여기가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파란색의 해가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된다고. 이 녀석의 해가. 이해됐어요? 그러면 파란색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이거 저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해가 1하고 4 사이일 때 해를 알고 있을 때 식 세우는 아이디어 뭐였어? 최고차항에서 양수라는 거 생각하고 시험 모양이니까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1하고 4라는 거 아니겠느냐? 2차 방정식 식 세우는 거랑 기본 아이디어가 똑같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이값이니까 시험 모양이 돼야 될 것이면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쓰겠다는 거지. 이게 식 세우는 기본 아이디어였죠. 자, 그러면 내가 쓴 이 식은 결국에는 정체가 누구세요? 2분이시죠? 2분이시죠? 전개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이 a이고 이 녀석이 b가 되는 거지. 대원칙적인 풀이를 한 거야. 자, 근데 아까 내가 말하다 끄는 얘기가 이거야. 어쨌든 부등식의 해를 나타내는 이 숫자들은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능한 방법은 얘는 등호가 없어. 여기 등호 없고 여기 등호가 없어. 그럼 출처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공통범위에 해당하는 1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는 출처가 반드시 어디에서 튀어나와야 되냐면 이 녀석에서 튀어나와야 돼. 근데 1이랑 4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뭐라 그랬죠?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다음과 같이 하는 거야. 위에 있는 줄에서 출처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실근이 누구셔? 노란색 동그라미면 1 또는 4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만 개념적인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두근을 구체적으로 안 해? 못 써? 근과 계산해 갈게. 물론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두 가지 풀이가 있는 거야. 알겠지? 부등호를 부등식 수직선에다가 그려가지고 해를 찾아낸 다음에 식을 세워가지고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대원칙이고 좀 빨리 푸는 건 방정식의 개념을 접근해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나와요. 일단 기본적인 게. 자, 보자. 자, 식이 두 개가 있는데 부등식이 아니라 자, 위에 있는 녀석은 실근이 나와야 되고요. 아래에 있는 녀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요. 그랬을 때 K의 범위를 찾아봐입니다. 우리 방정식 때 지나서 2차 부등식 공부하면서 풀이 과정에서 이제 차이점이 뭐라고 했냐면 특히나 방정식 쓰다 보면 판별식을 많이 쓰거든. 그때 판별식 풀었을 때 2차 부등식 형태의 관계식이 2차 방정식과 함수 공부했을 때는 안 나왔는데 2차 부등식 할 때부터는 이제 그런 관계식이 무조건 대부분 나온다고 했지. 왜? 2차 부등식 해고하는 걸 공부했으니까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나와.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위에 줄. 자, 얘를 1번식이라고 할게. 그러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은 것까지 되죠. 왜? 중분도 실근이잖아. 따라서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을 계산할 건데, 자, 1번식의 판별식이니까 D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D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식. 자, 이 녀석을 2번이라고 할게. 그럼 이 녀석은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얘를 2번식의 판별식이니까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은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지.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졌죠?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졌죠. 정확하게 뭐예요? 둘 다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연립 2차 부등식이 만들어졌지. 알겠죠? 약간의 활용이야 그러니까. 알겠지? 저 시험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와. 아까 내가 한 4개 풀어줬잖아 그 전에. 그렇게 정직하게 나오지 않아. 그건 너무 쉬운 거야. 알겠습니까? 자, 풀면은요. 얘가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인수 위에 거 다 쓰자 그냥. 크거나 같다니까 인수분해가 사실 되죠. 어떻게 되냐면 이거 2 루트 2의 제곱이죠. 맞지? 그래서 K 마이너스 2 루트 1을 K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죠. 자, 아래에 있는 거 K로 묶이잖아. 자, 이렇게 되지. 그럼 위에 있는 거 자, 바로 쓰자. 얘는 K가 자 시온 모양이 반대편이니까 자 작은 숫자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2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괄호를 연받는 숫자가 0 또는 8이기 때문에 시온 모양 사이값이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공통범위 찾으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겹치는 거 없죠? 근데 얘랑은 있지.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자 8보다 얘가 더 작은 숫자지?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다가 공통범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좀 어려운 걸 해볼 건데 이게 또 우리 책에 아마 있을 건데 이게 발전 문제 있었나? 자,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데 봐봐. 자, 그래프가 2차 함수 스타일의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자, 좀 구분을 지어줄게. 얘가 일단 블로블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어. 그랬을 때 자, 여기 정확하게 X축에서 만났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 교점이 생겼는데 교점의 X좌표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야. 요점하고 만나. 그랬을 때 파란색이 fx라는 그래프고요. 노란색이 gx라는 그래프인데요.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생각할 게 있어요. 천천히 할게. 뭐를 물어봤냐면 fx가 gx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봐입니다. x의 범위 찾아봐입니다. 얘는 쉽지 근데 왜요? fx가 파란색이잖아. gx가 노란색이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는 할 수 있죠. 쉽죠. 자, 그 파란색이 더 밑에 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일 때 밑으로 터졌지? 언제까지 쳐져 있어요? 2가 되기 직전까지 노란색이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더 밑에 있죠. 따라서 얘는 그냥 해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그냥 답이야. 얘는 겁나 쉬워.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 fx 곱하기야 이번에. 이건 뭐지?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 찾아보세요. 자, 내가 지금 이걸 그려준 건 2번 때문에 곱하기잖아. 선생님의 경험담을 얘기하면 선생님은 이걸 중3 때 했거든. 옛날 사람 티 너무 많이 나죠? 중3 때 했는데 처음 나 학원 안 다녔어. 처음 이거를 학교에서 책에서 풀어주기 전에
나랑 한 예습을 했거든 사실 교과서 문제 풀면서. 했는데 이걸 딱 보고 니네 교과서로 따지면 이제 거기 보충심화 있는 그런 문제들인 거지. 딱 봤을 때 풀어보라고 수제를 내줘서 집에서 딱 이거 봤는데 2차 구등식 스타일이고 2차 함수라고 책에 써있었거든. 얘도 써있어 있는데 사실 써있는데 교점의 좌표가 노란색이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났고 파란색은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만났잖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얘가 방정식이 실근인데 그래서 fx식을 세우고 gx식을 세웠어. 2차 구등식 스타일로. 근데 초고차항에서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인 것까지밖에 모르니까 식을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못 세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어찌됐건 개념대로 풀었는데 얘를 풀려고 하니까 곱하기잖아. 그럼 내가 식을 2개 세웠다 그랬잖아. 2개를. 그럼 곱하기 구조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곱한 거야. 그럼 몇 차가 되겠냐? 2차 곱하기 2차니까 4차가 될 거야. 4차 구등식은 선생님 때도 안 했어요. 니네도 당연히 안 해요. 안 나와요 교과 과정에서. 어찌저찌 막 구호 삼고 하다 보니까 답은 나왔어.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답이 나왔어. 그 다음에 내가 집에 학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한테 그걸 보여줬어. 선생님 날 되게 핏 하고 쳐다봤어. 굳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는 거지. 학원 안 다녔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개념에 대한 그런 걸 모를 거 아니야. 그때 가서 딱 듣고 나서 선생님이 왜 이걸 기억하겠냐. 그때 막 개고생해가지고 풀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되게 쉽게 풀어주니까 나름 놀란 거야. 아, 내가 좀 너무 헛다리를 짚었구나. 답은 나왔지. 니네도 그런 걸 사실 경험을 하면서 그래야 그런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나도 처음에 못했어요. 학원도 안 다녔어. 그래서 더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험을 니네가 많이 해야 돼. 시간 투자를 많이 했었겠죠? 나 시간 투자 진짜 많이 했습니다. 수학 문제 풀 때 특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남들. 니네도 사실 그래야 돼. 고등수학 할 때는. 니네는 이게 고등수학이잖아. 난 중등수학이었어.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셨다. 듣고 나니까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보실게요. 내가 2차 구등식 해를 구하는 노하우를 설명할 때, 자, 이런 거죠. 예제로 그때 내가 이걸로 썼다. 이게 x-2랑 x-1이랑 x-1을 좌변이 이수관계가 되니까 괄호 안을 연받는 숫자가 1 또는 2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랬을 때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해를 빨리 계산하는 과정을 시옷 모양이니까 사이값이네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이유가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이값이라는 표현 중3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생님이 내가 이거 풀이 보고 픽하고 웃은 거야. 담임 선생님이셨어. 뭐 긍정적인 핏이지. 이 자식 제법 풀어왔네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얘들아 이것만 기억하는 애들은 이 문제를 못 풀어 이랬다. 알겠어요? 자 느끼고 넘어 이런 걸 느껴야지 얘가. 알겠니?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 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지 기억나? 원칙은 그래프였고 그거 말고 하나 더 얘기한 게 있잖아. 숫자 개념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숫자 곱하기 숫자에서 음수가 되려면 숫자가 또 절제돼. 숫자 곱하기 숫자에서 음수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음수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거일 때의 해를 찾고 이거일 때 해를 찾으면 얘가 음수가 되려면 x가 1보다 작아야 되고 얘가 양수가 되려면 x가 2보다 커야 되지. 만약 얘가 양수가 되려면 x가 1보다 커야 되고 얘가 음수가 되려면 x가 2보다 작아야 되지. 그랬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범위 찾으면 공통범위가 없어.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지. 그게 사이값이었지. 중간 과정을 스킵하면 안 된다고. 원래는 개념상에서는 이런 까먹으면 안 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해준 거야. 알겠죠? 개념 시간에 내가 쓸데없는 거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아이디어의 컨셉은 기억하자. 뭐처럼 생각했어요? 숫자처럼 생각했죠? 숫자처럼 생각했죠? 그랬을 때 공통범위 찾았더니 사이값이 나와서 그냥 공식화한 거였단 말이야. 공식만 해보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럼 일로 와봐. 그래프랑 그래프를 곱했는데 이 녀석도 똑같아. 숫자 곱하기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f가 fx랑 gx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f가 양수고 g라는 녀석도 양수면 두 개 곱하면 양수지. 두 번째, f가 음수고
G도 음수면 곱하면 양수지. 두 가지 사건밖에 없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영민아, 똑바로 잘 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거부터 생각해보자. 파란색도 양수고 노란색도 파란색이 맞구나? 파란색도 양수고 노란색도 양수가 돼야 된대. 그래프 보면서 판단해봐. 파란색과 노란색이 동시에 양수일 때가 언제냐? 양수라는 얘기는 x축보다 위에죠. 그쵸? 둘 다 양수일 때가 언제야?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파란색은 양수죠. 노란색은 밑에 있으니까 음수죠. 안 되지. 자, 이것도 패턴을 하나 기억하자. 나눠서 분석해야 돼. 교점 기준으로 땅을 다 나눠. 이렇게. 교점 기준으로 땅을 다 나눠. 그 다음에 누구 기준으로 나누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1과 3 이런 데 있지. 물론 마이너스 1도 x축과 만나는 지점인데 이렇게 1과 3처럼 x축과 만나는 지점끼리도 땅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나눠. 다 나눠. 땅이 총 1개, 2개, 3개, 4개, 5개나 나눠지지. 이렇게 나눠서 판단하면 좀 편해. 마이너스 1부터 잡을 때 땅을 보자. 파란색은 위이고 노란색은 밑에니까 둘 다 양수인지 둘 다 음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넘어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어때요? 노란색은 양수죠? 파란색은 음수죠? 안 되지. 넘어가. 1하고 2 사이일 때는 어때? 노란색 양수지, 위에 있잖아. 파란색도 양수지, 위에 있잖아. 그럼 둘 다 양수니까 이 케이스지. 그러면 에러가 안 뜨죠. 그럼 일단 하나 찾은 거야. 둘 다 양수일 때, 자, 어디였어? 1하고 2 사이.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하나 찾았어. 여기 봐봐. 어때? x가, 자, fx가 양수지. gx도 위에 있으니까 양수지. 그럼 이때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x가 둘 다 양수잖아. x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요때 되지.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3보다 크면 노란색이 음수가 돼버리잖아. 파란색은 내가 그리다 말긴 했지만 계속 뻗어나가잖아. 그럼 F는 양수예요. G는 음수예요. 그러면 이 케이스도 안 되고 이 케이스도 안 되죠? 잘 들어. 하나 안 따진 거 있어. 그럼 답은 얘 또는 얘입니까? 일로 와봐. 중간에 2가 비어있죠? 분모가 없잖아. 일로 와봐. X가 2일 때 여기 아니니? 그럼 X가 2면은 F랑 G가 부호가 어때요? 둘 다 교점인 상태에서 양수잖아. 그럼 하나 따져야 되는 게 X가 2일 때에도 F랑 G가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다 보니까 X는 2다까지 같이 써줘야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이거라고 쓰면 안 된다고. X가 2일 때도 된단 말이야. 2일 때 둘 다 양수잖아. 둘 다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잖아. 그럼 최종 답은 이 경우는 안 생기네.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이 그래프에서는 없어요. 결론은 x는 1보다는 크고 2를 포함해서 3보다는 작습니다. 얘가 답이 되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줬어. 나는 이걸 식을 다 세워서 풀었단 말이야.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알겠지? 근데 처음 공부할 때 그런 시도 해보는 건 나쁘진 않아 사실. 그러고 나서 이런 거 들어보면 절대로 안 까먹죠. 되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은 다 했고요. 자, 이제 그 세미나에 있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요게 좀 생소해서 어렵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보시고 책에는 순서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먼저 써있죠? 자, 책의 구성대로 하자. 다들 거기 한 페이지 써있는 게 찾았냐? 한번 넘겨봐봐. 보면서 한번 해도 돼. 몇 페이지냐면 이거 보자. 자, 304페이지인가 보다. 맞죠? 자, 거기 한번 보면서 들으세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있는 거 되게 빈약하게 써있는 거 같아서 내 걸 잘 들어야 돼. 자, 일단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가 당연히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2차 방정식이 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잖아요. 양평, 실근, 중근, 허근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개수를 일단 몽땅 다 실수고 2차 방정식이 무조건 실근을 가져.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그려놓고 실근을 가질 때라는 걸 하죠. 자, 전제 조건이 이거야. 개수가 무조건 실수인데 실근을 갖는 경우만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책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 틀을 얘기해 줄게요.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자, 근데 양수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양의 실수죠. 자, 틀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따지고 두 번째 따지는 게 첫 번째는 판별식을 따집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 이거는. 야, 양의 실수를 가져야 되는데 두 군이 몽땅 다 양의 실수. 그럼 실수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두 군이 모두 양수니까. 그랬을 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누구보다 크다지. 생각? 이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 두 군이라고 했지 서로 다르리라는 멘트가 없잖아. 그럼 이 말은 중군이 돼도 상관없는 거다. 그리고 내가 중군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줬지 이거. 얘들아. 이거죠?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x-2가 두 개 똑같은 게 있는 거다 보니까 2를 두 번 쓰기 싫어서 중군이라고 쓴다 했잖아. 그러면 근의 종류는 하나지만 개수는 원래는 두 개야. 알겠어? 그럼 서로 다르지 않고 그냥 실근인 거야. 얘는. 그럼 일로 와봐. 두 군이 모두 양수래. 그럼 서로 다르다는 멘트가 없잖아. 서로 다르다는 멘트가 없다는 얘기는 중군이 돼도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때 그거 이해하고 외우라니까. 첫 번째는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저것보다 크다가 아니야. 크거나 같다야. 등호 반드시 써야지. 근데 이거 문제마다 좀 다르다. 서로 다른 두 군이 모두 양수다 라고 써있으면 등호를 빼야 되는 거야. 책에 나온 대로만 일단 얘기를 해줄게. 알겠죠? 사소한 거지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져야 되는 건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써줄까? 왜 이렇게 썼어? 두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져야 되는 건 양의 실수예요.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번엔 말부터 써줄게. 두 실근이 모두 양수예요. 딱 생각해봐.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둘 다 양수래. 뭐 할 것 같냐? 두 군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는 건 2차 방정식 도구 중에서 아무래도 근각의 생각이야. 그걸 하겠다는 얘기야. 두 군이 몽땅 다 양수라는 얘기는 두 군의 합이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겠죠? 둘 다 양수니까. 자, 그럼 마지막에 따져야 되는 게 두 군의 곱도 따져야 돼. 자,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군을 곱했을 때에도 반드시 0보다 커야겠지. 공식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따로 안 쓸 거야. 알겠죠? 자, 이거 다 써주고 나서 한꺼번에 한번 풀이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두 군이 모두 음수일 때도 있어요. 얘도 서로 다르리라는 멘트가 없습니다. 자, 음수니까 얘도 사실 음의 실수라는 뜻이죠. 자, 그럼 저거랑 똑같습니다. 순서도 똑같고요. 판별식 먼저 따졌죠? 두 근이야. 서로 다르는 멘트가 없고 둘 다 실수가 돼야 되다 보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두 번째. 자, 두 근이 모두 이번엔 음수가 돼야 되니까 두 근을 더하면 0보다 작아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두 실근이 모두 음수이기 때문에 두 실근을 곱해버리면 걔는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저거랑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요? 두 번째 단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쵸? 자, 이해됐죠? 세 번째. 요게 좀 중요하다. 잘 봐라.
자, 이것도 결과만 외우면 안 돼, 얘들아. 앞에 거 두 번째 거는 정형화 되어 있는데 얘는 좀 달라. 이번엔 부호가 다르네. 네, 이거 말들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양수면 음수고 음수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알았지? 자, 그랬을 때 따지는 게 제 차례로 한번 해볼게. 얘는 좀 이해해야 돼. 저 녀석에 따르면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지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질 거 아니야. 물론 실수.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얘는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어. 얘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차이점이 없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두 번째 줄에 못 썼어요. 두 근의 합을 썼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계산해 볼래? 야, 생각해봐. 양수 둘 다 양수일 땐 더하면 무조건 양수고 둘 다 음수일 땐 더하면 무조건 음수 맞죠? 근데 문제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그럼 더하면 부호가 무조건 정해져 있냐? 그때그때 다르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알파가 마이너스이고 베타가 2면은 더하면 빵이잖아. 그럼 얘는 부호가 정해져 있지 않지. 그럼 얘는 사용을 못해. 이해만 하면 된다.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지. 이건 되지. 차이점 알겠어? 너 숫자 개념이야, 숫자 개념. 알겠니? 생각. 자, 이제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얘도 차이점이지만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두 근의 곱은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형태일 때 A분의 C 아니었습니까? A분의 C 아니었습니까? 그럼 걔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숫자 개념 잘 생각해라. 얘네 이 표현 많이 봤잖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A와 C의 부호가 뭐야? 다르다잖아. 그래. 중일 때부터 한 거잖아. 오늘 왜 얘기했냐면 판별식은 알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시죠?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놨지. 맞니?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할 게 있어. 사소한 거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게 앞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게 몽땅 다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중근이어도 상관없다 했잖아. 질문 얘는 중근이 되면 되냐? 야, 중근이라는 얘기는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호가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죠. 사소한 차이긴 하지만 얘네 결론만 외우면 이거 두 개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과정이 중요해서 얘기합니다. 얘는 동과 있으면 안 된다. 왜? 중근이 돼야 안 돼요? 중근이 되면 안 되거든.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중근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사소하지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얘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 조건에 의하면 내 생각. A와 C의 부호가 달라. A와 C의 부호가 달라. 그럼 이 녀석 곱한 게 전체가 음수 맞습니까? 음수 맞습니까? 그럼 앞에다가 음수를 곱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몽땅 다 양수로 바뀌겠네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B제곱은 뭐라고 읽을 거야? 실수의 제곱. 자, ABC 개수가 몽땅 다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B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네? 이건 우리 진짜 많이 했잖아.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에다가 양수를 더한 거지. 그럼 100% 양수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겠어요? 얘는 두 근의 곱을 계산했을 때 이 조건만 만족하면은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어. 얘가 되면 얘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숫자 개념에 의해서 증명을 해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부호가 다르면 얘가 음수고 마이너스 4를 곱한 대괄호 친 녀석이 양수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어. 거기에다가 양수를 더하면 볼 것도 없이 양수지. 이해됐니? 숫자 개념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얘는 첫 번째 거 할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거는 애시당초 할 필요가 없고요. 얘만 계산하면 돼. 결론. 알겠죠? 네, 이것만 결과를 이것만 외우면 안 된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에는 이것만 계산해. 무슨 암기 과목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하게 됐는지를 이해하고 얘기를 하고. 알겠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조심이라기보다는 이해했으면 하는 게 요거 첫 번째 줄. 이걸 왜 안 해도 되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풀어보자. 자, 보시면
지금 써준 거랑 이따가 그래블리라는 것까지 할 건데 그건 두 개 다 일단 내신에 진짜 잘 나와. 그래서 애들이 공부 안 하다가 내신 기간이 딱 되잖아. 난 외워. 2분의 9가 다를 때 4분의 시간보다 작다만 하면 돼. 왜? 모르는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그런 공부는 없습니다. 자, 봐봐. 이게 책에 있는 걸 거야. 아마. 책에는 자 내가 지금 써주는 걸 물어본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약간 변형을 했어요. 자, 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 내가 3개 써줬지. 그거를 그냥 다 풀어볼게.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돼야 돼. K의 범위를 찾아봐 봅니다. 자, 내가 지금 지우긴 했지만 처음이니까 써줄게. 첫 번째 뭐 했냐면 판별식부터 따졌죠? 판별식 먼저 따졌죠? 자, 판별식을 계산하면 자 1차 항의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이 되지? 그리고 계산할 때 조금 복잡하다. 약간씩. 자, 그럼 절반을 재워보니까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AC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걔가 두근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얘는 중근이 돼도 돼. 알겠지? 두 거 꼭 써야 된다. 자, 그럼 계산해보자. K제곱 날아가지 않냐? 그쵸? 쓰고 하지 뭐. 날아가면서 자 마이너스 K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부호만 처리하면 되겠네. 자, 첫 번째 조건 풀었어요. 여기지? 자, 두 번째. 뭐 따졌어요? 두근의 합을 따졌어요. 두근의 합을 따졌어요. 자, 그럼 공식에 의하면 A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자 마이너스 없애도 된다. 2 가로 열고 K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돼? 두 군이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되지. 합쳤을 때. 자, 그럼 2로 나누면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는 두근의 곱을 했죠? 자, 곱하자. 곱하면 A분의 C니까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네. A분의 C니까 그냥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양수 곱했으니까 0보다 커야 되죠? 자, 인수분해 됩니다. K 마이너스 2랑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자,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럼 답은 어떻게 찾아요? 1번 조건도 만족하고 2번 조건도 만족하고 3번 조건까지 만족하는 것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은 2 되고 1. 자, 이거 1보다 크다잖아. 생각해봐. 1보다 크다랑 얘랑 공통 범위 찾으면 얘랑 얘 공통 범위가 2보다 크다지. 맞니? 헷갈리면 수직선 그려버려. 이건 안 한다.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공통 범위는 뭐가 돼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 답은 K는 자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애가 답이 된다. 알겠죠? 근데 기준에 의해서 풀면 돼요. 안 어려워요 사실. 생소한 거지 사실. 자, 두 군이 모두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지 뭐. 아까 차이점이 거의 없었잖아. 첫 번째는 판별식을 하는데 이거랑 똑같잖아. 뭐 안 한다. 꼭 똑같은 식하고 있잖아. 판별식이 자 표현만 할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 방금 계산한 게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방금 우리 계산했어. 두 번째. 두근의 합이 이번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을 때 자, 그럼 식도 얘랑 사실 똑같지. A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자, 여기에 부호만 반대로 하면 되죠? 0보다 작다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K의 범위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두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식하고 똑같죠? 완전 똑같죠? 자, 그냥 쓰기만 하자.
그래서 풀어 제꼈더니 얘가 잡았잖아. 자, 밑에다 쓸게. 자,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세 번째. 내신 공부할 때 애들이 이거 많이 푼다고 나중에. 자, 2분의 9가 다르다. 자, 결론만 얘기하면 뭐예요? 2분의 곱만 생각하면 되죠? 자, 2분의 곱만 계산했을 때 7이 약간 이거였지? 자, 그게 뭐가 되면 돼? 0보다 작다만 만족하면 됐었죠. 알겠지? 결론만 내면 안 된다. 왜 이것만 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럼 그냥 사이 값이잖아.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그냥 빠르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다음 근해분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근해분리는요, 용어 자체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 사실 근해분리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옛날 스타일의 표현이고, 지금 내가 뭐 써주긴 하겠지만,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다 지우고 있었네. 자, 의미만 좀 해석해보자. 얘가 뭐냐면요, 이차 방정식인데 계산할 때 우리 2차 방정식 계산할 때 최고차항에서 웃으면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그냥 양수를 다 바꿔버리지. 그치? 계산할 때 그곳의 일환으로 당연히 A는 0이 아닌데 양수일 대로 계산을 좀 식을 좀 정리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녀석에 두 실근이 있어.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알파보다 베타가 좀 더 크든지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왜? 중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 2차 방정식은. 자, 이 녀석과 어떤 실수, 자, 그냥 다른 실수라고 할까요? 자, 이 녀석에 뭐를 따지냐면 배수관계를 따져. 를 따질 건데, 자, 이 멘트가 중요해요.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근해분리는 이 멘트가 중요해. 그래프 따져야 돼. 그래프.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 마찬가지로 되게 어렵지 않아. 자, 얘도 아까처럼 단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부터 하냐면요, 세 가지가, 얘도 첫 번째는 판별식을 따져요. 두 번째는, 야, 2차 방정식이지 지금. 그래프를 그린다 했지. 그럼 이건 무슨 뉘앙스야? 방정식을 함수로 분석하겠다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분석하겠다고. 그러면 2차 함수네? 그럼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대칭성이지? 대칭성을 의미하는 게 뭐였어? 대칭축이 있었지? 축의 방정식이 있었지? 축의 방정식 공식은 알고 있니? 마이너스 2a분의 b죠? 이런 다 까먹은 표정 짓고 있고, 마이너스 2a분의 b죠? 자, 축의 위치를 따져요. 나는 친절하니까 써줄게. 이걸 까먹으면 어쩌자는 거니? 그 다음에 요게 좀 생소한데, 자, 용어가 생소해요. 경계점이라는 게 있어. 경계점이 뭐냐면 어떤 실수 P 있죠? 이거야. 얘를 경계점이라고 해요. 자, 경계점의 함수값,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경계값이라고 불러요.
줄임말이야. 자, 이 녀석에 마찬가지로 부호를 따져.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아까 그 2차 방정식의 근해부호도 세 가지 패턴을 말씀드렸잖아. 얘도 큰 틀에서는 세 개밖에 없어. 물론 문제는 다르게도 나오긴 하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정형화된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좀 얘기를 해줄게. 뭐가 있냐면 두 실근이 있는데 실근이야 실근. 두 근이 모두 아까 경계점이라고 얘기했었던 P값보다 커야 될 때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자, 이 조건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순서를 알고 계시되 어떤 식으로 푸는지는 자,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X축하고의 교점에 잡혀잖아. 알고 있죠? 그럼 그림을 그릴 건데요. 아래로 블록을 일단 그릴 거고요.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일단 나이스한 그림은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돼. 그럼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겠다고. 이유는 자, 베타가 더 크다라고 내가 써놨어. 이건 그냥 표현이야. 약속이야. 표현이야. 알파가 더 작은 건 베타가 더 큰 건이라고 약속을 한 건데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된다. 그럼 P는 X값이란 말이죠. 경계점.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P는 X값인데 그 녀석이 모두 P보다 크려면 P가 한 여기쯤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두 녀석이 P보다 큰 거잖아. 나이스한 그림 하나 그렸어. 그럼 이거 갖고 분석하는 거야. 그래프가 우선이야. 그 다음이 푸는 게 다음이야. 알겠지? 말로 외우는 게 아니야. 자, 이런 나이스한 그림 딱 그려.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한다 했어요? 판별식의 부호를 따진다고 했죠? 판별식의 부호. 교점이 몇 개 생겼어? 두 개가 생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0보다 커야겠죠?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실근이 두 개인 거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두 근이라고 적혀 있잖아, 얘들아. 서로 다운이라는 매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조심해야 돼? 중근이 돼도 돼. 그럼 원래는 책엔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모두 되겠냐? 중근이라는 얘기는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의 그림이 돼도 되죠. 그럼 그때 중근을 그냥 뭐 알파라고 하자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중근은 똑같은 거 두 개가 있는 거라고.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두 근이야. P보다 크죠. 빨간색 그래프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림이 중요해, 얘들아. 그래서 둥근 써야 된다. 알겠죠? 얘도 중근이 돼. 두 근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축의 위치를 따지래. 축이 어디 있어요? 빨간색이랑 흰색이랑 그냥 내가 일부러 좀 이쁘게 그렸는데 두 녀석 다 축이 여기쯤 있는 거잖아. 물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축의 위치가 자 이것도 굳이 말하면 이것도 x값이죠. 근데 그게 p보다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지. 그럼 얘가 더 큰 거지. 축의 위치가 얘보다 크지. 따라서 썼을 때 축의 위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누구보다 커? P보다 커야 돼.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자, 세 번째는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이래요. 잘 보세요. P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흰색 그래프 기준을 얘기할게. P값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어때? 양수지. 양수지. 따라서 경계값 어떤 식에다가 경계점에 해당하는 P를 대입했을 때 그 녀석의 함수값이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 이게 기본 방식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하나 의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들아. 잘 들어라. 왜 이거 세 개를 다 따질까?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설명해주면 그냥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라고 하니까 그냥 세례당해서 그냥 풀거든 애들이. 사실 그런 공부가 좋은 건 아니야. 거꾸로 질문을 니네가 사실 나한테 해야 돼. 선생님 이런 거 풀 때 반드시 세 개를 다 해봐야 돼요? 굳이 왜 다 해요? 아까 우리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같은 거 풀었을 때 얘들아 어떻게 했어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풀어도 된다는 걸 설명해드렸죠. 니네가 뉘앙스를 좀 눈치채셔야 되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다 따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아까처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풀었을 때에는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를 무조건 만족한다 했지? 숫자로 설명해드렸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겨.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 개를 다 따져야 되는데 조금 이해를 독려하기 위해서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좀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그림이 돼야 돼. 두 그림 모두 P보다 크다라는 나이스한 그림이 되잖아. 자, 만약에 어떤 애가 의문을 제기해. 선생님, 저는 이거 안 하고 얘만 해볼게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요? 해볼게요. 두 번째랑 그냥 이렇게 쓰자. 첫 번째 조건을 안 했어. 두 번째, 세 번째만 했어. 그럼 이거 보면서 해봐. 축이 어디 있어요? 경계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어때요? 전보다 커야 된다. 그럼 두 개만 만족하는 그림은 되게 다양한데 얘가 안 될 때가 생길까요? 생각해볼래? X축이다. 축이 P보다 크대. 자, 그럼 P가 여기 있으니까 치자. 그럼 축은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야. 되니? 되니? 그 다음에 아래를 블록이라고 생각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크니까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니까 여기쯤 점이 치게 다 쳐보자. 그러면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인 거잖아. 그럼 이 점을 반드시 누가 지나야 돼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지나가야 돼. 이해됐어요? 야, 그럼 느낌 왔냐? 무조건 이 그림만 그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굳이 교점이 생겨야 돼? 안 생겨도 되지. 판별식이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교점의 개수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림을 첫 번째 거 빼고 두 번째, 세 번째만 고려했을 때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죠? 두 실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되는데 두 실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네. 그럼 비교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반드시 따져야 돼. 그럼 첫 번째 학생은 틀린 거야. 이거 안 따지면 안 돼. 두 번째 학생이 이런 반론을 했어. 선생님, 저는 두 번째 조건을 안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림을 마찬가지로 그려볼게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대. 만약에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 치자. 두 점에서 만난다 치자. 그러면 그림을 그냥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렸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신경 써야 돼. P값을 대입했더니 0보다 크다가 나왔어. 0보다 커야 돼. 함수값이. 생각해봐. 축의 두 번째 학생은 축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지. 그럼 축이 여기 있다. 대소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P가 크던지 얘가 크던지 관심 없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축의 위치가 P보다 더 작은데 그려지는데 이것까지 만족하는 그림 그릴 수 있을까요? P가 어디 있으면 돼?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P값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럼 P가 여기 있어. 대입하면 양수지. 세 번째 조건 만족하지. 첫 번째 조건 만족하지. 문제 없네. 두 번째 조건 고려 안 했어. 축의 위치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 생각 없다고? 관심 없다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알파잖아요. 얘가 베타잖아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되는데 P가 더 크죠?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아, 두 번째도 안 따지고 문제가 되네. 그래서 따져야 되는 거야. 이해하고 외워야 돼. 항상 처음은. 알겠냐? 자, 세 번째 안 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번엔 경계값이 양수든지 음수든지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생각. 첫 번째랑 두 번째 조건만 만족하는 그림을 팍 그려봅시다. 자,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한번 그려보고요. 축의 위치가 P보다 더 커야 돼. 자, 그럼 축이 여기 있지. P보다 더 커야 되니까 P가 얘보다 왼쪽에 지키면 되잖아. 맞냐? 근데 얘를 안 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계값이 무조건 양수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0이 돼도 되네. 음수여도 되네. 그러면 에러가 뜨는 게 이렇게 뜨는 거야.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다.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대입하면 음수잖아. 맞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만족하는 그림이죠. 세 번째 조건 만족 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는 두 근 사이에 경계점이 위치해버리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거 만족 못하네. 얘 체크 안 했더니 만족을 못하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스킵하고 풀게 되면은 이런 에러가 뜬다고. 그럼 답을 못 낸단 말이야.
알겠죠? 자, 책에 안 나와 있어 사실. 근데 좀 설명해주고 싶었어. 왜 세 개를 다 따져야 되나? 귀찮잖아 사람이. 세 개나 다 따져야 되니까. 근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아시겠죠? 자, 어쨌든 결과를 이제는 외우시면 되고. 두 개가 더 있어요. 아, 요거 예제를 좀 풀어보고 갈까요? 자, 보아라. 자, 이 녀석의 두 실근이 1보다 크대. A의 범위 찾아봐. 자, 그럼 아까 써준 대로 해보자. 첫 번째 뭐였어요? 자, 요거죠, 요거 보면서 합시다.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두 번째는 자, 축의 위치를 따졌습니다. 자, 뭐냐?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자, 마이너스 2a분의 b는 이거죠. 그럼 그냥 a지? 걔가 어떻게 돼야 돼요? p값, 경계점에 해당하는 요 숫자죠? 1보다 커야 되겠지. 됐니? 세 번째는 경계값, 경계점을 대입한 함수값. 자, f1이라고 합시다. 이 식을 전체를 fx라고 했을 때 자, f1 값이 뭐가 돼야 돼? 1보다, 자,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 풀면 답이야. 자, 됐습니까? 자, 이거 계산해보면 절반의 제곱. 자, 딱 소개식이 되는 거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면 된단 말이야. 자, 2차 부등식 스타일 나오죠. 왜 2차 부등식 단원에 이거 나오는지 알겠어? 식 계산해보면 조건 따져보면 2차 부등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단원에 이게 있는 거야. 앞에서 안 나온 이유는 사실 요것 때문이에요. 식 하나의 형태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요거는 계산 다 됐고요.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한 거잖아. 그럼 1 마이너스 2a 플러스 3a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래서 세 개의 마찬가지로 뭐를 따져요? 공통 범위를 따지면 되는데, 자, 이걸 좀 풀어줄게. 계산하면 x가 a가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 거 풀게 되면은 이거죠, 뭐 그냥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풀게 되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와. 자, 그럼 세 개 색칠한 거에 마찬가지로 못 찾으면 돼요? 공통 범위 찾으면 되겠죠. 자, 얘는 그냥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우리. 저랑 자, 색깔도 뭐 괜히 한 게 아니라 그냥 표현만 좀 해보려고.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니까 1은 한 여기쯤 있겠네. 1보다 크다니까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겠지. 자, 그럼 색깔 부분 3개 한 거에 공통범위 찾으면 돼. 진화를 했습니다. 자, 그럼 파란색과 노란색의 공통범위는 이거죠? 맞니? 그럼 빨간색과 이 녀석의 공통범위는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그냥 답이다. 그치? 자, 그 다음 자, 두근이 p보다 크다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근이 p보다 작다야. 가정 비슷해요. 자, 마찬가지로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면 두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일단 이런 그림 하나 그리고, 물론 중근이 존재해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도 상관이 없다고. 자, 풀게 되면 여기가 알파가 여기가 베타가 되고, 뭐 중근일 때는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부터 따지면 얘도 똑같아. 한 별씩 먼저 따져요. 얘가 크거나 같다. 아까 말한 대로 동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축의 위치를 따집니다. 마찬가지로. 자, 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리고 P보다 아유 이거 안 썼구나. P보다 작다니까. 이번에 자 P가 여기쯤 있어야겠죠? 왜? P보다 더 작아야 되잖아. 그럼 P가 여기 있어. 그럼 축의 위치가 P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작아야 되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녀석이 0보다 P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세 번째 경계값을 따졌죠? 경계점의 함수값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P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죠? 그럼 얘도 그냥 FP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를 풀면 돼. 그럼 아까랑 차이점은 뭐 바뀌었니? 얘만 다르지? 두 개는 똑같았어 아까보다. 알겠죠? 자 얘는 구조가 똑같아서 따로 예제를 안 하는 경우들은 자 마지막 뭐 있을까요? 두 개가 몽땅 다 P보다 작아. 두 개가 몽땅 다 P보다 커. 그럼 뭐 하나 있을까? 같을 때도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가운데 있을 때 두, 근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라고 합시다. 자 아까 세 번째가 별표였잖아. 얘도 세 번째가 별표야. 이유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일단 따져야 되는 게 잘 봐봐. 두 분 사이에 P가 있으면 야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 사이에 P가 존재해야 돼. 그럼 이쪽 그림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겠니? 얘는 중근이 됐죠? 근데 얘는 중근이 되면 안 되지. 왜? 중근이면 2랑 2 사이에 다른 숫자가 끼어 있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중근은 안 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림을 그릴 때 나이스한 그림으로서 얘처럼 빨간색은 절대로 그리지 않는다고. 자,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게끔만 여기 그려.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P가 어디쯤 여기쯤 어디가 있어야겠죠? 그 사이에 P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쟤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를 풀어야 될까? 뭐가 차이가 있겠지. 내가 별표를 쳤으니까. 그럼 일단 얘를 따뜻하 치자.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편변식 일단 얘는 중근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좀 문제가 되네. 축은 P를 내가 지금 대충 아무데나 썼지만 이 그래프에서 축은 여기 있어. 근데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축보다 작잖아. P가 여기 있으면 축보다 크잖아. P 값이. 심지어 축 위에 P가 있으면 축과 P 값이 같잖아. 그럼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지. 그럼 두 번째는 축은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럼 세 번째는 못 따져. 경계값.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함수값이 무조건 어때요? 음수지. 사이에 있을 때 알파랑 베타의 P 사이에 P가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함수값이 다 음수지. 그래서 함수값, 미안, 경계값이 0보다 무조건 작아. 근데 얘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이거는 의미상 따질 필요가 없었어. 근데 얘는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따질 필요가 없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2차 함수죠. 경계값이 0보다 작대요. 옆에다가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X축이 있어. P가 있어.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돼. 생각.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P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 자체가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P에 대응하는 점이 X축보다 좀 밑에 지켜야 되지. X축보다 밑에 지켜야 돼. 그래야 함수값이 0보다 작잖아. 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아까랑 좀 달라. 아까는 내가 식으로서 숫자 개념으로서 증명해줬잖아. 얘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그래프로 좀 생각해야 돼. 내가 그네블리 얘기했을 때 빨간색으로 내가 뭐라고 써놨어? 그래프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얘도 그거야. P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점이 밑에 지켜야 돼. FP라고 했잖아. 그럼 애초에 지워버렸구나. 애초에 뭔가 식이 주어져 있었다면 그 식의 주인이 fx란 말이야. 그럼 그 식에다가 P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저 f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겠죠. 그래야 지나는 점이잖아. 그래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생각, 내가 지금 다 아래로 블록 스타일로 그렸잖아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 스타일로 그리려면 그림은 니네가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위로 그려서 내려서 올리지 않았냐?
이렇게 그렸잖아. 그림을 니네가 이렇게 그렸잖아. 그러면 2점 지나면서 아래를 볼록으로 그리려면 반드시 연필을 여기다 찍고 내려가면서 x축하고 한번 만나지. 2점 지나가야 돼. 꼭지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너무 이쁘게 안 그렸다. 그랬을 때 x축하고 자연스럽게 어디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냐? 얘는 그래프의 특징, 구조로서 이해해야 돼. 숫자 개념이 아니야. 내려가면서 x축 한번 만나고요. 왜?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거든. 그럼 내려가면서 x축 한번 만나고요. 지나가야 되는 점 딱 정의했고요.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럼 올라가면서 x축하고 한번 또 만나죠. 그럼 자연스럽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죠. 자연스럽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만족하면 그래프가 무조건 이런 스타일로 그려지다 보니까 판별식이 자동으로 뭐가 돼?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0보다 크다지.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 알겠니? 아까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만족하면 판별식이 무조건 양수가 돼가지고 위에 거 따질 필요 없다 했지. 뉘앙스가 똑같지. 과정만 좀 다르지. 결론 얘는 이거 따질 필요 없어. 얘는 애초부터 따질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게 2차 함수의 아래로 볼록 그래프의 특징 때문에 자, 무슨 특징이야? 내려가면서 x축하고 두 점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도 똑같아. 시험 대비할 때 항상 이것만 계산해. 이거 왜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대답 못하는 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프의 특징 때문에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건 뭐였어요? 두근 사이에 P가 있어야 된댔잖아. 야, 그럼 두근 어디 생겼냐? 얘가 알파잖아. 얘가 베타잖아. 두근 사이에 P가 있죠? 그럼 이것도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얘만 따지면 된다. 빨간색만 따지면 된다. 이해하고 암기하자 얘들아. 알겠죠? 내가 왜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됐니? 자, 문제만 풀어보면 끝납니다. 자, 보시면 쉬워요 사실. 네,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쓸게. 자, 요것의 예제예요. 3번의 예제. 자, 이 녀석의 두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돼. 자, A의 범위를 따져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증명을 했죠? 뭐만 따지면 돼요? 경계값만 따지면 됩니다. 그럼 이 시점치를 fx라고 했을 때 자, 뭐만 따져? 경계 숫자에 해당하는 f의 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대. 자, A 1-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또 2차 부등식 나오지? 자, 이래서 여기 단면에 나오는 거야. 얘가 0보다 작다만 풀면 돼요.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사이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존재합니다. 풀면 답이라고. 알겠지? 그냥 적용해서 푸는 건 이 단어는 쉬워.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이걸 왜 떠들었는지 꼭 개념 설명 전 필기하면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됐죠? 자, 고생하셨습니다.